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우리들의 시간여행 또 이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지금이 또 8월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을 떠올려보면 정말 솔직히 그 군대에서 훈련받던 생각이 나요. 그 요즘에 보면 약간 그 땅 냄새, 흙 냄새 이런 거 좀 나잖아요. 그 바닥에서 굴렀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기억이 또 오래 가죠. 네.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데.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8월이 되면 항상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날씨는 더워도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의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1992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됐습니다. 고도 1300km, 지구 경사각 66도인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건데요. 당시 우리별 1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오, 발사 장소는 어디였어요? 과학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곳, 남미 대륙의 북쪽 끝부분, 대서양 쪽에 기아나라는 곳이 있어요. 네. 수리남과 브라질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우주시대의 역사가 새로 쓰인 거죠. 한국의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리별 1호는 무게 50kg의 초소형 과학위성으로 전송통신 실험, 지구사진 촬영 실험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5년간의 공식 임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한반도 영상을 찍고 우주 방사선 환경을 연구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와, 최초의 인공위성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호를 또 발사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런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별 1호 발사에 성공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3년 9월 26일 우리나라는 우리별 2호 발사에도 성공했는데요. 우리별 1호는 우리별 2호와 함께 임무 완수 후에도 7년간 더 작동하다가 2004년 지구와 교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거주 지역 와츠. 1965년 8월 11일 이곳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청년의 형과 어머니가 항의하며 실랑이로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흑인 주민들이 모여들더니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는데요.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되자 주민들은 경찰을 향해 돌과 병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분노가 폭동으로 발전한 건데요. 그런데 흑인 거주 지역이었으면 이 상황에 말려든 사람들도 대다수가 흑인이었겠네요? 그렇죠. 와츠는 주민의 98%가 흑인인 지역인데요. 흑인 밀집 지역이죠. 네. 빈곤과 높은 실업률, 또 범죄가 만연한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곳 흑인 성인의 3분의 2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마약 중독률도 아주 높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1960년대 풍요로운 미국 사회에서 이곳의 흑인들은 사실 소외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합세한 흑인 시위는 곧바로 방화와 약탈, 살인까지 저지르는 유혈 폭동으로 번졌는데요. 흑인들은 특히 이 지역에 상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진압에 나섰지만 흑인 10,000명 이상이 가세한 와츠 폭동은 엿새 동안 계속됐는데요. 또 흑인 4천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시에 이 폭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무려 1억 달러를 넘었고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흑인 폭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1년으로 가볼까요? 국내산 원단으로 만든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가 1961년 8월 11일 국민회당에서 열렸습니다. 패션쇼의 목적은 국민의 복장을 간소화하는 신생활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는데요. 신생활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어요? 낡은 생활 양식을 개선하자라는 주제를 걸고 네. 이뤄진 운동이었거든요. 주로 양담배 소각, 사치 추방 캠페인, 국산품 애용 등을 골자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여름 평상복, 개량 한복, 활동복 등이 소개됐습니다. 당시 앞서 6월에는 유명 여배우들이 신생활복을 입고 시가 행진을 했고 10월에는 남녀 근무복 등 6가지 표준 간소복이 발표됐는데요. 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생활 간소복 디자인을 공모해 15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저 당시에 그러면 주로 근무 복장이 어땠어요? 주로 한복이나 양복을 입고 일을 했다고 해요. 간소복은 주로 한복이나 양복 대신에 그 활동하기 편안한 옷을 입도록 하는 복장이었는데요. 종류는 남자 근무복, 여자 근무복, 또 여자 개량 한복, 남자 하절기 노동복, 또 근무복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종사원에게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신생활복을 착용하게 했는데요. 이후 1996년 정치적, 사회적인 자율화의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근무복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11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99년에는 20세기 최후의 계기 일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와, 계기일식 참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장관이었겠어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런 거 정말 꼭 챙겨보는 편이라서. 그래요? 자, 오전 9시 31분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 근해에서 시작한 이날 계기 일식이 시속 2,400km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서쪽 끝 콘월에 오전 10시 11분에 상륙했는데요. 110km의 폭으로 어둠을 몰고 달린 이 일식은 인도 벵골만에서 낮 12시 36분 일몰과 함께 행진을 마쳤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1980년에는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가 대한해협 횡단 수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해협을 횡단하려면 몇 시간을 수영을 하신 건가요? 무려 장장 13시간 16분 10초 동안 수영한 끝에 오후 1시 21분 10초 대마도 서북방 소작기 등대에 도착했는데요. 실제로 수영한 거리가 52.5km였다고 합니다. 이건 물개라는 별명보다도 뭔가 다른 별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3시간을 수영을 하려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의 잠수함이죠, 정말. 또 1980년에는 김포국제공항 새청사의 준공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2년 10개월 만에 완공된 새청사는 지상 4층에 기와지붕 형태로 지어서 공사 비용이 무려 658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쓰던 청사는 철거가 된 건가요? 아니요. 구청사는 이후에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이 됐죠. 자,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